마감의 정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석투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양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10조 원 거래대금 동반했고 코스닥은 8조 원대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어제보다 주춤하긴 했지만 큰 차이는 없는데요.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장 한마디는 8만 전자를 회복한 삼성전자. 연속성이 가장 중요. 전체 자금이 12조 이상 계속 붙으면 소부장도 고, 산업 1등주도 고입니다. 네, 어제 반도체주의 강세가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8만 1,000원 돌파를 했었는데 오늘 딱 보합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반도체는 좀 부진하긴 했었지만 삼성전자는 보합이었고 SK하이닉스는 18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하루 만에 다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저 PBR주, 금융주가 좀 반격을 하면서 이렇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내일장을 위한 코멘트 전해주시죠. 네, 지금 어느덧 2745입니다. 2745. 어느덧. 2745.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전략을 제시했을 때가 2550대였었잖아요. 그러면은 2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간 겁니다. 200포인트 가까이. 지수가. 그죠? 그러면은,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2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으면은, 지수 기준으로 얼마 정도 상승이 나온 거냐면, 한 7.5% 정도 상승한 거거든요. 7.5% 정도. 7.5% 정도 상승하면은 시장 수익률 정도 나온 거고, 7.5% 정도 미치면은 시장 수익률도 안 나온 거고, 그 다음에 7.5% 이상 나오면은, 시장 평균 정도의 자금은 들어온 거죠. 매수 자금이. 그리고 7.5% 미만이면은 시장 평균 자금도 안 들어온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시장의 규모 자체가 10조 정도만 지금 허락해주고 있거든요. 어제가 11조였어요. 어제 거래대금이 11조였고, 그리고 그 전날이 7.8조였습니다. 7.8조. 12조 구경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지금 보면. 9조, 8조, 9조 정도. 그전에는 9조. 우리가 거의 한 일주일 동안 12조의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되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양으로 시장이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돈의 양을 확 키워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양보다는 좀 질을 선택하는 거죠. 양은 좀 부족한데 특정 산업군들 쪽으로, 특정 종목으로 자금이 쏠리면은 양이 좀 부족하더라도 질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어요. 이런 흐름이 언제 한번 있었냐면은 2023년도 그 5월 달에서 6월 달로 가는 요 구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시장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기간 동안 보면 거래대금이 굉장히 부족하죠. 10조도 안 되는 날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10조도 안 되는 날이 되게 많은데 종합주가 지수는 2450대에서 2600대까지 가죠. 그죠? 요거 마지막 빼고. 그죠? 그럼 10조도 안 되는 자금. 그러니까 거의 요때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은 그전에는 9조 4천억. 그전에는 8조. 그전에는 8조. 7조. 그죠? 자,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데 거래대금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8조나 9조 정도 되죠. 500대에서 2600대, 2650으로 가는 요 구간 동안에.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은 저거보다 더 많아졌으니까 9조 정도가 저때 한 7, 8조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수가 여기서 전고점을 이거 돌파를 하더라도 이 양이 부족하게 되면 이거 차별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차별이냐면 다른 종류의 저는 차별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류의 차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봐봐요. 거래대금이 부족하면은 작년도 이제 5월 달에서 이 6월 달 이 가는 기간 동안에
배터리가 시장에서 왕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 원자재법으로 인해서 배터리 쪽으로만 자금이 쏠렸는데 이게 돈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배터리에서 SKC를 버려요. 배터리인데 첨보를 버려요. 배터리인데 롯데에너지를 버려요. 네, 배터리인데 LNF를 버려요. 배터리인데 LG화학을 버리고요. 배터리인데 삼성 SDI도 버려요. 그래서 누구만 갔냐면은 에코프로 그룹, 포스코 그룹의 LG 엔솔 정도가 숟가락 얹는 정도.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배터리가 간 게 아니죠. 이때 배터리 쏠림으로 갔지만 엄밀히 말하면 양극재 쪽하고 LG 엔솔 정도만. 그러니까 사실상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그룹만 간 거죠. 배터리가 간 게 아니죠. 배터리 전체가 간 게 아니죠. 이런 흐름이 이번에도 전 또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2,700을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최소한 12조 이상의 자금이 있어야만 건강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12조 이상의 자금이 없이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요. 대신 희생을 동반하거나 그다음에 극심한 그냥 적당히 이렇게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적당히 소외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당히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마른 수건에서 이 물 짜낼 정도로 거의 궁지로 몰아세워요, 여러분. 숨도 못 쉴 정도로 턱턱턱턱 이렇게 막힐 정도로 그 정도로 극도로 소외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자금 선택받은 애들만 가는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겨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벌써 코스피 지수가 2,745예요, 여러분. 근데 잘 봐봐요.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 가운데에서 하이닉스는 지금 멀쩡한데 HP, SP 같은 경우는 신저가인데 원익 QNC는 여러분 신고가입니다. 그러면 이건 소부장이 좋은 겁니까? 아니죠. 삼성전자 관련된 원익 계열이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배터리만 이런 흐름이 나올 게 아니다. 반도체도 얼마든지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고점을 돌파했습니까? 86,000원이잖아요. 86,000원인데 전고점 아직 돌파는 못했어요. 그죠? 전고점 돌파는 못했어요, 여러분. 아직 전고점 돌파는 못했는데 잘 봐봐요.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주식들이 자금이 흩뿌려진 것 가운데서 KB금융 같은 주식들이나 하나금융지주나 신한지주 다시 이런 쪽에 자금이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현대차하고 기아는 묶어놨지 않습니까? 원래 같이 움직였었는데 이 정도의 흐름이 나왔으면 반도체 쪽에서 돈을 뺏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누가? 삼성전자가. 근데 삼성전자 계열 가운데서 오늘 잘 보시게 되면은 원익 QNC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원익, IPS 이런 애들은 바로 매스가 붙고요.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 같은 애들은 바로 꼬리가 붙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골라드렸던 70주 종목들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나머지 주식들은 뭐냐면 멈춰 있어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차익 매물도 나오고 가다가 차익 매물 나오고 테스도 지금 빌빌대고 있고 KC텍이나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좀 올라오기는 했으나 전체적인 규모의 양 자체가 적다. 아, 이거는 12조의 자금이 계속 동반되지 않으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어떤 주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 쪽 관련된 주식만 계속 하는 거예요. 가져가더라도. 그리고 나서 12조 붙으면은 그때는 또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을 해도 되겠죠. 그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바이오도 이거저거 하지 말고 전 셀트리온 쪽 위주로 하자. 요 전략인 거고. 그리고 하나금융지주하고 이 KB금융이 전고점 돌파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시장 규모가 더 커지죠. 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 자동차 같이 따라오는지를 보세요. 자동차 같이 못 따라가면은 이거는 자금을 분산시키겠다는 얘기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비주도 산업군들, 예를 들면 중국 소비주라든지 언택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제가 잘 거론 안 했던 주식들 있잖아요. 이런 주식들이 당분간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금이 분산돼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고려하면서 이번 구간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아있는 한 주 자동차의 움직임도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700포인트 이상에서는 12조 원의 거래대금이 붙어야 안정적인 시장인데 만일에 거래대금이 붙지 않으면서 지수가 올라갈 경우에 대응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시장은 오늘 원익 QNC 신고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또 힌트를 줬다는 부분 체크를 해봤네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지표 중요도 요즘 계속되고 있는데 내일 또 중국 경제지표 우리 장에 영향을 미칠지 잘 보면서 마감 때 또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